자 봅시다. 이제 희곡갈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작품으로는 이제 양주 별상대 놀이가 잡혀 있는데요. 극갈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극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가면극으로서의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제 풍자와 비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극갈래, 서양 극갈래와 비교해서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작품들인데 문학사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본질적인 이야기이니까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고 교과서에도 이제 실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과서도 너무 박혀 있고 나머지 파트는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내신 때문이라도 그래도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렸으니까 그래도 뭔지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수면선의 노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극갈래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극갈래가 다른 갈래와는 다르게 이 갈래를 극갈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이제 무대 상영을 이제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술자가 없습니다. 내신적인 이야기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화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희곡 같은 이 극갈래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이 대사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간접 이제 보여주기 문학. 다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설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해설도 극갈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제 서술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과거나 미래 같은 것들도 눈앞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식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현재형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시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무대 장치, 배경,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도 각 갈래마다 각 작품마다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조금 요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무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희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TV 반영, 영화 반영 같은 경우를 이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합니다. 이제 CG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생으로 해야 되는 희극과는 조금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갈래에 비하면 이제 택도 없이 이제 제약을 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갖고 가셔야 돼요. 이제 극갈래가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양주발산대 놀이를 가기 전에 이제 좀 명심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서양극과 이 동양극의 본질적인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서양극은요 기본적으로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양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이제 말을 건네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대와 객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극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무대 장치, 시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동양극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동그라미 쳐서 여기가 이제 집이다. 뭐 아니면 나뭇가지 하나 들고 이제 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퉁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이제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무대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극에서 여기가 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성은 아니죠. 하지만 이 동양극 같은 경우는 그 벌어지고 있는 이 무대와 그 장소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역시도 이 양주라는 공간감과 이 별산대놀이가 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공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무대와 장소가 이제 일체감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석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악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공과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오케스트라라고 합시다. 오케스트라 와도 이제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얘네들이 이제 인과적,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얘네들은 이제 막과 일장 일막 이제 장과 이제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역시도 우리는 이제 과장 같은 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장과 막은요 인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이 A라는 인물이 그 다음 막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장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이제 되게 이질적인 면모들을 보이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분리적이다, 병렬적이다, 인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1과장에서 나왔던 이 A라는 탈을 쓰고 있던 사람이 또 다른 과장에서는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A 다시.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부분들도 허다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동양극의 탈춤, 탈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 탈을 쓰고 있는 뭐 속성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제 별개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극과 동양극의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극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많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항상 조선 이제 중기에서부터 중기에서 후기에 일어나는 정착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제의식이 뭡니까? 그 당시 세태 비판, 그리고 탐관오리,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 풍자와 이제 비판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민들의 웃기는 낙천적인 이 해학. 요 포지셔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것들을 어떻게 풍자와 비판을 만들고 어떻게 해학성을 만드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딱 하나만 먼저 미리 좀 알려드린다면 이제 언어 유희. 그래서 어떤 언어 유희가 만들어내는지 뭐 과장법, 뭐 과장된 행동이라든지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언이라든지 비속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들 수 있습니까? 해악을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이제 효과들, 어떠한 표현법들은 전부 다 이 주제 의식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탈 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군들은 말뚝이와 양반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이 좀 중요하게 잡히겠네요. 우리 서양극과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연 장소와 이 장소가 일치한다라는 여기 이 산대탈놀이를 하는 이 공간이 이 양주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특징으로 공연 중 장소와 극 중 장소가 일치한다.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뚝이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뭐 어떤 곤란한 일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쇠뚜기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말뚝이와 쇠뚜기는요 양반의 하인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양반들을 이제 골리게 되는데, 말뚝이가 이제 양반을 모시고 이제 타지에 왔죠. 그래서 타지에 살고 있는 이 쇠뚜기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새님, 서방님, 도련님을 데리고 과거로 보러 가던 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을 임시로 거쳐야 할 의막을 정해다오 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점도 잡을만 하겠네요.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산대놀이를 구경하다가 해가 저물었다.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의 모습들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일이나 공부는 하지 않고 향락이라는 단어거든요. 노는 거에 빠져서 살고 있는, 향락에 빠진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부탁을 했요.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라, 의막을 하나 정해주마. 자, 여기 너무 중요하네요.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쳐야 할 의막을 지었다. 그래서 이 막대를 가지고 그냥 이 무대에 동그랗게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여기가 집이다. 여기가 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무대 장치 없이 음악을 표현하는 가면극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벌써 두 가지나 나왔죠. 얘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 사랑한테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같이 받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됐겠지. 물론 이제 직유법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과 그 아래의 것들이 서로 맞담배를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비판적인 부분들이에요. 여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양반들의 허례허식 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풍자 비판, 신분을 따지는 신분 따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그랗게 바깥사랑이 동그랗게 이제 말뚝을 받고요. 담을 쌓고 그리고 이제 문을 하늘로 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이제 펄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 사람이 해야 되는 집이지만 마치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승 우리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뚝이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와, 그러면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어적 표현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 방에 들어가면 물구나무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물구나무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마치 양반을 돼지 새끼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반의 모습을 이제 조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이제 두 번 문단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제 양반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들이 잡히게 되죠. 그렇고 말고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냐.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대간절 그 내게 누구란 말이냐. 자,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는다면요, 그 당시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의 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반의 이제 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한테 지금 어때요? 야, 니네 양반이지 내 양반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양반한테는 굳이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과거 전기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그
계급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양반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하인의 위치도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그래서 신분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럼 그 양반들은 어디 있느냐?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쇠뚜기는 앞에 서고 말뚜기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의막으로 모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시지 않죠. 그래서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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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돼지를 모는 말이고요. 두이 두이 두 여기 역시도 돼지를 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양반을 모시는 것처럼 모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투가 이 의막을 내가 정했느냐? 누가 정해주었느냐?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감정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만족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허름한 것을 나한테 주느냐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눈치를 못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이 양반들이 뭐다? 되게 판단력이 없다. 판단력이 없는 양반의 모습들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 새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할 이 음악을 누가 얻었느냐, 네가 얻었느냐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뚜기가 얻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점 보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새님을 한번 뵙는 게 좋겠다. 내가 그런 양반들을 왜 뵙느냐라고 해서 이런 거 다 흔들리고 있는 건방지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봐야 한다. 이것도 그 당시의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서 되게 중요한데 뭡니까? 그 당시에 부정부패, 이 관직을 사고 파는 것들에 만연한 이 풍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양반의 권력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말대로 보고 오마. 그럼 어서 갔다 오너라. 그러면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쳐라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악사한테 하는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악사와 이 무대 등장인물 간의 소통,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노래는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쇠뚜기가 양반을 보고 온 이 음악을 통해서 장면이나 상황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장면이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고요. 악사들이 그게 진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춤이나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끝났을 때 예 내가 가서 양반을 자세히 봤더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놈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자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조롱의 지점인 거고요. 이런 비속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다. 풍자 그리고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양반들의 모습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새님을 보니 새님이 있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그죠? 그래서 새님은 이분이 자 도포는 입었으나 여기서의 도포는 이제 선비 거예요. 양반 거거든요. 양반 건데 전대띠를 두르고 이 전대를 보면 이제 돈띠예요. 돈띠 상인의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두부 보자기를 쓰고 이것도 이제 평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이제 꽃이 들어진 부채는 여자가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로 종합이 되는 거예요? 양반 같지 않는 신분에 차린 옷차림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 양의 자식이지. 또 서방님이라는 자는 보니 관은 썼으나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또 도령님은 놈의 전복에 전대띠를 메고 사당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박의 자식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 자식이지. 그래서 여기 자문다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전부 다 이 외관, 이 양반의 외관을 통해서 그 당시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는 양반들의 모습들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는지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시면 결국은 이런
여기 그 다음까지 읽어보죠. 아니다. 그 댁에서는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변명을 하는데 양반의 경제적 몰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적 몰락을 해버린 양반들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세물전이라는 사회상이거든요. 그래서 빌려 입는다, 즉 자기 게 아니라 다른 대여음점에서 그런 것들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선 후기에 상업의 발달을 하고 있는 시대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D 부분, 요 지점은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커닝,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 그렇다고 말투가 너 어디 갔으나 네, 새님을 찾으려고요. 어디로?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언어 유희가 드러나는 부분들로 드러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쪽 부분이 이제 잘 다뤄지게 될 거고요. 네, 서산나기 솔질하여 나귀를 솔질을 해서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높게 놓아 가지고 안남산 방남산 벽계동으로 708배 돌모로 동작강을 건너서 남대문 안을 썩 들어가니 자 1, 2, 3, 4, 5, 6, 7, 8, 9, 10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 유희를 썼느냐라고 보면 이제 숫자를 사용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 이 지역에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서울 지명들에 이런 지명들이 있었는데 남대문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과 그러니까 숫자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머리 다방골로 얼음머리 감골전투로 해서요. 언청다리 세경다리를 건너와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다 언어 유희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골에서 이제 마을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느 골짜기 안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 있는데 이런 감투전골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 거고요. 언청다리, 세경다리 역시도 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이 다리도 이 건너는 다리잖아요. 하지만 이제 언청다리는 사람 다리, 이 세경다리 같은 경우는 이 안경다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한 동음의어를 통한 발음 같지만 뜻이 달린 동음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개 안 네거리를 썩 지나서 아래 위로 쳐들어댔고 내리더듬어도 새님의 새끼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기 때문에 자, 비속어 또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내 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로 와보니 내 증종사 아들놈이 여기서 만나는구려 하고 하면서 닥칩니다. 그래서 되게 건방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부 다 이 증종사 아들 역시도 새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비하하고 조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다 더 낮은 평민보다 낮은 나의 아들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언어 유희를 어느 식으로든 좀 잡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말뚝이가 이제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 잡아들이시란다. 그러면서 이제 새뚜기가 이제 막 뭐 똑같은 식으로 되게 조롱하는 행동들을 이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양반이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지 않아 버팁니다. 그래서 버티는 쇠뚜기를 거꾸로 끌고 와서
쇠뚜기의 엉덩이가 새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며 쇠뚜기 잡아들였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놈의 대가리는 정준한 일을 갔다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새님이 보고자 깜짝 놀라실까봐 거꾸로 잡아들였소.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녕에 꽉 박아라.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전부 다 뭐가 봅니까? 그 당시 양반들의 이제 횡포, 평민들한테 보여주는 횡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꽉 박았소. 여봐라 이놈.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이놈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말뚝이가 조금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한다면 이 새뚜기 같은 경우는 되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평민들의 속마음을 되게 풀어주는,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뭐 말뚝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직간접에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양반한테 이런 비속어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네, 네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 이름은 아첨 아자에 번개 번자요. 새님을 부르시기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 한번 불러보시오. 그래서 이게 합치면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님이 뭐나라고 얘기를 하다가 새님은 그를 부르셨으니 붙여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합쳐서 아버지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식함, 그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놈의 이름이 왜 이렇게 팽팽하냐? 평평하냐? 평범하냐? 팽팽하냐? 부르기 어려우냐?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불러요. 글을 배우셨으니 바로 붙여서 불러요. 아, 빨리 왜 질질 새고 있어요? 아짜 번자야. 이놈 보게. 아짜 번자가 무엇이요? 도대체 새님이 글을 배웠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요. 붙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죠. 아, 이상한 사람도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쇠뚜기가 얘기했는데 이제 누가 대답을 해요? 말뚜기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말뚜기가 이제 대답을 하죠. 마치 자기가 양반의 아버님이다. 그래서 이 말뚜기 역시도 이 쇠뚜기의 의도에 동조하여 양반을 이제 희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도 좀 재밌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새님이 이제 말뚜기한테 빡쳐요. 그래서 이제 말뚜기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쇠뚜기가 이제 조정 단계를 거쳐요. 이제 설득을 하는데 쟤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말뚜기가 뭘 낼 테니까 돈을 낼 테니까 그냥 흐지부지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배금주의. 그 당시에 이제 돈이 만연했던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청탁으로 이제 했었던 그런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석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점들도 좀 중요한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뚜기와 쇠뚜기 유대와 동조하고 있는 사이고요. 얘가 이제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회적 조롱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뭐 구밀복검이라든지, 표리부동이라든지 이런 사자성어와 같이 이제 연결되게 되고요. 이 쇠뚜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직접적인 조롱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서민 계층의 성장, 이런 것들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서민 의식의 성장. 요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든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들은 전부 다 이제 지배계층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들은 전부 다 잡아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악을 정할 때나 옷차림을 할 때나 새님을 찾아다닐 때나 전부 다 비하나 조롱하고 있는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징들만 조금 잡아볼까요? 네, 춤, 음악, 재담 등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예술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공간을 자유롭게 설정한다. 그리고 의막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악사나 관객이, 여기서 관객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악사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죠. 조선 후기 시대상 약간 신분제가 흔들리거나
양반들이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상업이 이제 발달하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민 의식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연 장소와 극중상서가 동일했었죠. 그다음 비속어 같은 서민 계층의 언어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가지고 희극과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의사령 놀이 정도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